제때는 빙그레 지분도 갖고 있죠? 한 2% 정도? 네,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승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때가 계속 돈을 벌어서 빙그레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너 3세 개인 돈 쓰지 않고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거네요. 승계 비이클로 쓸만한 딱 좋은 가족 회사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하죠. 지분과 지배력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메로나 바나나맛 우유로 유명한 빙그레 이야기입니다. 최근 빙그레에서 꽤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호연 회장의 차남 김동만 전 혜태 아이스크림 전무가 빙그레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장남 김동환 사장은요? 네, 그대로 사장입니다. 즉 형도 사장, 동생도 사장. 빙그레가 갑자기 형제가 공동 CEO 체제로 가는 분위기가 된 건데요. 갑자기 형제 경영 체제가 된 빙그레 승계구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베 SR본부 원충희, 산업산부 김혜중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탁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M스톡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더벨 유튜브에는 광고 협찬의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광고주님들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랍니다. 혜준 기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빙그레 후기자는 거의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죠. 장남 김동환 사장이 빙그레 안에서 경영 수업을 굉장히 오래 받았거든요. 정석 코스였죠, 그게. 완전 정석입니다. 형사원 입사부터 구매, 기획, 마케팅, 임원 사장 이 코스를 그대로 밟았어요. 재벌가 버전의 레벨업 순서 같네요. 심지어 지금은 경영 전략과 기획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후계자는 사실상 김동환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생이 등장한 거죠? 그렇죠. 차남 김동만 사장이 혜태 아이스크림 전무를 거쳐 이번에 빙그레 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장이 아니라 해외 사업 총괄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형은 국내 전략, 동생은 글로벌 성장, 각자 다른 시험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런 구도가 짜여진 게 아무래도 장남의 사법 리스크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경제 관련 범죄 혐의는 아니고요. 형사사건 성격의 스캔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빙그레 입장에서 해외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빙그레는 내수 중심의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물론 그랬지만 현재 한국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특히 아이스크림 시장은 아이들이 많아야 커지는 시장인데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저출산이 빙가업계 입장에서는 진짜 치명적인가 보네요. 그래서 다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빙그레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성과는 나오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메로나나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게 약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최근 수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메로나가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곳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 한인마트 가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지인들도 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 법인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최근에는 호주 법인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만 사장이 맡은 해외 사업은 사실상 승계 시험장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누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빙그레가 아니라 제때라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 물류회사 제때입니다.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제때. 배송은 진짜 안 늦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빙그레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너 3세들이 이 회사를 똑같이 33.3%씩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장남 33%, 차남 33%, 딸 33%. 게다가 제때는 이제 빙그레 지분도 갖고 있죠. 한 2% 정도? 네,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승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때가 계속 돈을 벌어서 빙그레 주식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아, 오너 3세 개인 돈을 안 쓰고 지분을 늘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승계 비큐로 쓰기엔 딱 좋은 가족 회사인데요. 그렇습니다. 매년 배당을 하고 그 배당금이 오너 3세들의 승계 자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빙그레 승계의 핵심 퍼즐을 제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빙그레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가 이제 철회한 거. 재계가 엄청 주목했습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고 덩치가 커지면서 지주사 전환을 고민한 건데요. 지주사 전환은 한국 재벌 승계의 되게 클래식한 방법이니까요. SK, LG, 한진, 효성 이런 수많은 그룹들이 지주사 체제를 활용했습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인적 분할도 있고 현물 출자, 주식 교환, 합병 등을 하면서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김 회장이 그룹 최상위 회사인 빙그레의 지분을 한 3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주사 전환을 하면 최소 과반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시장에서는 승계 이슈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단순 지분 상속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빙그레는 결국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멈춤 상태 뭐 이런 느낌인데요. 중복 상장 논란과 지주사 전환을 승계로 연결하는 시각에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남 중심 승계.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공동 경영입니다. 각자 경영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한국 재벌 역사상 형제 경영이 성공 사례보단 거의 드라마가 더 많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두산, GS, LS처럼 사촌 경영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향후 지주사 전환 재추진 그리고 제때 활용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중장기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제때가 빙그레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뒤 빙그레가 지주사로 전환하고 지주사를 제때와 합병시킨다는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너 영향력을 넓히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빙그레 승계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김동만 사장 선임으로 승계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형은 전략, 동생은 글로벌, 이제 둘 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빙그레 승계의 승부처는 지분이 아니라 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때, 지주사 전환, 그리고 형제 간 역할 분담이라는 더 큰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빙그레의 미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더베스트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